처음엔 몰랐어요. 결혼이, 시집살이가 이 정도일 줄은요. 연애 때는 남편이 뭐든 다 해줬어요. 그 사람 덕분에 힘든 회사 생활도 버틸 수 있었고 결혼식 날엔 정말 행복했죠. 하지만 그건 딱 거기까지였어요. 신혼 첫날 밤이 끝나고 아침, 시어머니는 제게 웃으며 말했어요. 우리 집 며느리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. 며느리는 집안의 축이니까. 그리고 그날 새벽 5시, 시어머니는 제 방문을 발로 찼어요. 언제까지 자빠져 잘 거야? 쌀 씻고 국 끓이고 반찬 6가지 준비해. 피곤한 몸을 끌고 주방으로 가니 시어머니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.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맛을 보더니 그릇을 바닥에 내던졌어요. 이게 된장찌개야? 내 친정에선 이런 걸 먹고 컸니? 수준하고는.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. 그런데도 저는 웃으며 다시 끓일게요 라고 말했죠.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이 지옥이었어요. 반찬은 7가지, 청소는 매의 눈으로 검사, 빨래는 한 올의 먼지도 없어야 했어요. 깨밥 주는 것도 제 몫이었어요. 강아지는 에어컨 쐬고 있는데 저는 35도 마당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죠.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. 며느리는 가족 아니야. 남는 밥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어. 그날 저는 하루 종일 굶었어요. 심지어 저 몰래 제 휴대폰도 뒤지셨어요. 남편이요? 그 사람은 늘 없어요. 엄마가 좀 예민하셔서 그래. 내가 이해 좀 해. 엄마 말은 못 이기겠다는 한마디뿐.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. 남편은 신경도 안 썼어요. 하루는 생리통 때문에 쓰러졌는데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. 그깟 통증 못 참으면서 애는 어떻게 낳을래? 가장 참기 힘든 건 친정에 대한 모욕이었어요. 내 엄마는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니? 그쪽 집안 수준 딱 나오더라. 너 혹시 진짜 아버지 맞아? 얼굴이 안 닮았더라. 그 말을 들은 날, 저는 화장실에서 입 틀어막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어요. 하루는 어머니 아버지가 시댁에 인사차 오셨어요. 명절도 아닌 평일 낮이었죠. 그날 저는 아침부터 기분이 들떴어요. 어머님, 오늘은 제 친정 부모님 오시는 날이에요. 점심 차려드리려고 제가 미리 준비할게요. 그런데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. 뭐? 너희 부모가 갑자기 왜 오는데? 이 집엔 마음대로 못 들어와.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. 하지만 겨우 웃으며 말했어요. 그래도 예의상 인사는 드리셔야죠.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손목을 꽉 잡고 속삭였어요. 그런 촌스러운 부모를 드리는 건 이번 한 번이야. 다음부턴 꿈도 꾸지 마. 어머니 아버지가 도착하셨어요. 아버지는 저 멀리서도 허리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. 어르신, 불쑥 찾아뵈어 죄송합니다.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. 뭘 죄송하긴요. 죄송하면 그냥 안 오시면 되죠. 그 자리에 서 있던 아버지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. 어머니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손에 들고 온 선물을 내밀었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받지도 않고 식탁에 툭 던졌어요. 이거 뭐예요? 이런 거 시장표잖아. 너무 싼 티 나는 거 아니에요? 점심 식사를 하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일부러 남편과 둘이 외식하러 나갔어요. 결국 어머니, 아버지, 그리고 저 세 사람만 덩그러니 남아 쓸쓸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어요. 그때 아버지가 작게 속삭이셨어요. 괜찮니? 이런 대우를 받고도 살아야 하니? 그 말이 너무 아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. 몇 시간 후,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버지 앞에 서서 말했어요. 앞으로 며느리 보러 오시지 마세요. 이 집은 아무나 드리는 데가 아닙니다. 그리고 아버지께 대놓고 말했어요. 따님이 우리 집 기준에 안 맞는 것 같아요. 요리도 못하고 살림도 엉망이고 멍청해 보여요.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.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으셨어요. 죄송합니다. 따로 가르쳐서 다시 보내겠습니다. 그 장면을 본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.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눈물이 터졌어요.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도 말했어요. 울긴 왜 울어?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너 같은 애 누가 데려가? 그때 깨달았어요. 이건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라 인격을 짓밟는 학대였다는 걸.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어요.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
시어머니는 말했어요. 어차피 돌아가실 나이잖아. 내가 간다고 뭐가 달라져? 그 순간 뭔가 제 안에서 뚝 하고 끊어졌어요.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. 어릴 적 폐지 줍고 막노동하면서 저 대학까지 보내신 분이에요.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그릇을 던졌어요.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어요. 그 안에 있는 여자는 저 같지 않았어요. 눈빛이 죽어 있었어요. 그래서 결심했어요. 이대로는 안 된다. 반드시 나가야겠다. 아니, 나가기 전에 반드시 똑같이 돌려주겠다고.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. 처음엔 조용히 시작했죠. 아침마다 시어머니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고추장 몰래 넣고 남편 옷은 실수인 척 줄 세탁해버리고 집안일을 하다 말고 갑자기 멍하니 서 있기도 했죠. 너 요즘 왜 그래? 시어머니는 의심했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.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. 쉬고 싶어요. 그리고 점점 수위를 높였어요. 시어머니 친구들 앞에서는 일부러 너무 착한 척했어요.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감동받았어요. 그 말에 시어머니는 민망한 듯 웃었죠. 아유, 며느리가 말을 참 예쁘게 하네. 하지만 뒤에서는 전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어요. 휴대폰으로 녹음한 폭언, 던진 물건, 손찌검 직전까지의 순간들. 그리고 그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남편에게 보여줬어요. 당신은 알 권리가 있어.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대했는지. 남편은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. 하지만 증거를 다 보고 나선 말없이 무릎을 꿇었어요. 미안해. 나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. 그 순간 저는 그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. 나 이 집에 다시는 안 돌아올 거야. 며느리는 인형 아니야. 감정도 있고 자존심도 있어. 그렇게 짐을 쌌어요. 남편은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. 하지만 제가 보여준 녹음과 영상들 앞에선 말문이 막혔죠. 그리고 그에게 단 하나만 물었어요. 엄마를 택할래? 나를 택할래? 그는 멈칫하다 말했어요. 엄마는 피잖아. 미안해. 내가 참아주면 안 될까? 그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. 이 집에서 날 구할 사람은 결국 나뿐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. 그리고 저는 두 번째 복수를 시작했어요. 복수 1단계로 시어머니의 체면을 무너뜨리다. 시어머니가 자랑하던 문화센터 모임이 있었어요. 거기서 교양 있는 시어머니로 소문난 사람이었죠. 저는 그 모임 리더에게 익명으로 이 사람이 며느리 상습 학대자입니다. 라는 제보를 했어요. 사진, 녹취록, 날짜까지 정리된 파일과 함께요. 며칠 후 시어머니는 그 모임에서 퇴출당했어요.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됐죠. 복수 2단계로는 집안 명예를 바닥까지 떨어뜨리다. 남편 집안은 체면을 중시해요. 그래서 시어머니는 늘 우리 집 며느리는 가문의 자랑이야.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. 그래서 전 가문의 단톡방에 제가 겪은 학대 내용을 다 올렸어요. 제가 이 집 며느리로 산 지난 2년은 지옥이었습니다. 이게 자랑스러운 가문이라면 전 그 가문에서 벗어나겠습니다.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 해명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. 이제 친척들까지 시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어요. 복수 3단계 재산 분할과 이혼. 남편은 결국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. 저는 이혼 소송을 걸었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했어요. 시어머니는 절대 한 푼도 못 주겠다며 소리 질렀지만 법원은 달랐어요. 가정 내 정서적 학대, 증거자료 충분합니다. 위자료 7천만 원.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된 자동차 한 대 받았습니다. 마지막 복수로 무시무시한 한마디.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. 너 아주 뻔뻔하구나.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. 어머님, 전 인형이 아니에요. 이제부터는 저를 어떻게 다뤘는지 똑같이 당해보세요.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죠. 그 이후 시어머니가 지병으로 쓰러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 후 시어머니는 사람 하나 없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 가고 혼자 삽니다. 그리고 저는요? 새 삶을 살고 있어요.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으며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예요. 저는 혼잣말로 말했죠. 며느리는 인형이 아니에요. 참고 참다가 터지면 그 대가는 꽤 무섭답니다.
저는 그저 창밖을 보며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. 달지도 않고 쓰지도 않은 그런 맛. 딱 지금 제 마음 같았어요. 며느리는 인형이 아니에요. 참고 참고 또 참다가 결국 터졌을 뿐이에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